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학술대의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학술대의든지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바로 종합 토론이지요. 그래서 종합 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도 나오게 되고 또 학문적인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오늘 종합 토론은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발표자 소개하고 토론자 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학예실장님 이상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해 주신 분이 우석대학교 노재현 교수님 계시고요. 세 번째 발표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의 연구교수이신 반재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여주신문의 이장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지역에서 또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역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주문화원의 안동희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로는 9분만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 팀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 토론자로 우송정부대학 학생복지처의 부처장님이시고 이제 교수님이신데 호텔 경영학과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진영 강사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의 한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합토론에는 기조 강연하신 분은 대개 이제 참석을 안 하시는데 관례상 오늘은 오영교 연세대학교 교수님 기조 강연도 해주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발표 다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혹시 또 질문이 있을지 몰라서 이 자리에 또 앉으셨습니다. 오영교 연세대학교 교수님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주대학교에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지역에서 청주학이라든가 청주 지역학 또는 충청북도에 대한 지역학 이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해왔고, 그리고 오늘 그 여주에서 여주목 관하하고 청심로 복원과 유사한 그런 사업 추진을 청주에서 일찍부터 한 30여 년 전서부터 쭉 해와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앞으로 또 제가 할 일도 또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냥 토론 들어가죠. 그래서 앉으신 순서대로 오늘은 토론자가 네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지정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자가 네 분으로 위축이 되셔서 순서대로 토론을 하고 또 자기의 주장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9분만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 팀장님 질문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시 문화재팀장 구본만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 이야기 많이 잘 들었고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청심루를 중심으로 한 여주 관아의 중요성, 여주 팔경, 그다음에 8대 장님까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새로운 자료도 확인시켜주는 좋은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여주시는 청심루가 있었던 자리는 여주 초등학교를 여주역 인근으로 옮기고
현 여주시청 부지를 여주 초교 부지까지 확장을 해서 시청사를 새롭게 짓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초등학교가 역세권 초등학교 부지로 옮기기로 결정이 됐고 현재 그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청심로와 팔대장님, 여주관아가 함께 복원이 된다면 참 의미 있는 문화유적, 경관유적의 복원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문을 이제 보면요, 청심리의 경우는 고려시대 이래로 소실되기 전까지 큰 위치의 변화가 없었으나 관아의 현재 여주시청 자리가 아닌 청심리의 서쪽 방향인 여주초등학교 부지 일원임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향후 여주초등학교 이전 후에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유교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여야겠지만 이곳에 여주 관아와 청심리를 복원한다면 당초 여주초등학교 부지까지 확장을 해서 여주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은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좋은 해법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발표자, 제안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상순 실장님께서 여주목 관아와 청심로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좋은 복원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전담 조직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여주시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경기도의 경주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주시 문화예술가 문화재 팀 이 조직 인력으로 만약에 청심로를 포함한 여주 관아를 복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재 조직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파주시의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총 30년의 그런 사업 기관과 전담 부서를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지역 예전에 4개 목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후발주자인 여주시가 여주목 관아를 복원함에 있어 발표문에서 이렇게 제시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그 외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주 관아 복원과 관련해서 그 건너편에 있었던 팔대 장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재영 교수님께서 예전서부터 이와 관련한 논문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주 관아와 이렇게 역사도시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장님의 그런 복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원의 방법을 현실성 있는 복원의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구본만 팀장님은 이제 앞으로 청심로 복원에 가장 행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맡으셔야 될 분으로서 여러 가지 그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질문은 이상순 실장님하고 노재현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짧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순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 경기 지역의 사례로서 파주시 사례하고 양주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양주시 같은 경우는 양주목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이제 3년 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복원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 지구에 대한 그 복원은 이제 이후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제 관아구역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 발제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창 이제 복원을 위한 이제 현실화하기 위한 지금 이제 그 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담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주시 사례에서 보듯이 1, 2차년도에 그 학술 연구하고 보건 정비 계획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향후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을 내용성은 이제 학술 연구로 담보가 되는 것이고 보건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지 확보부터 뭐 시 발굴 조사까지에 대한 현실화하는 문제, 구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 1, 2차년도에 학술 고증과 보건 정비 계획을 무엇보다도 면밀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주위 그 관할 부지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구에 대한 부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지 확보의 그 달성도에 따라서 복원의 그 형태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웨이트가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노재현 교수님 예, 팔대장님에 대한 팔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수배 복원에 대해서 뭐 제가 사실은 나무나 또는 이제 식생 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긴 한데 또 팔대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나무를 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숲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는 하나하나 개체목을 잘 유지하면 되지만 숲은 인간이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안이라든지 이런 해변이나 이러한 강가에 있는 숲들은 그 식생 이전에 자연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기상, 지형, 지질, 수문 또는 토양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수없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나무 지금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렬적으로 뭐 메타세코에 심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만부당 천부당한 말씀이고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시정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상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맞은편에 그 고수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일단 지금 일부러 식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 식생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나무들이 있고 또 그 토양 조건은 어떻고 수질 수문 조건은 어떻고 이러한 자연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먼저 이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의 어떤 식생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향토 수준은 어떤 것이고 또 외래 수준은 어떤 이런 것도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자들이 일부 해놓은 어떤 심층적인 문헌 분석, 사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적인 그런 진단과 거기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수종하고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종 아무거나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수종을 심게 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입주 환경에서 어떠한 정상적인 천이 계열을 겪지 못하고 퇴행적으로 고사하는 수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도 그 능동적인 관리 능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따로 하나의 이제 플랜을 세워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제 그 옛날에 어떠한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가는 고생물학적인 그런 판단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화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어떤 식물들이 거기서 살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종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나 타당성 논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숲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인고가 필요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또 이제 심은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파악하면서 점차적으로 숲을 확대해 나가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숲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 계획도 식재 계획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뭐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또 실제 이제 실행에 옮길 때 그거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또 그때 가서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송정보대학의 김수경 교수님이 이제 관광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광 차원에서 여주목 관화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해 주시는데요. 여기 질문지가 왔는데 한 5장에 걸쳐서 아주 그 장문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요점만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송정보대학 김수경입니다. 먼저 이 물의 도시 여주에 이렇게 학술대에 초대해 주신 우리 여주 세종문화재단 김진호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조 강연과 그 주제 발표 6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여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의 도시 여주,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해주신 이 경기도의 그 경주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여주가 여주목 관아와 그리고 청심루를 갖다가 복원한다라는 이러한 것은 사실 늦었지만 이 어떤 이 복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실 관광을 연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제 관점에서 보면 참 늦었지만 지극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앞서 안동희 사무국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앞서 사회자이신 김광애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주 사람들이 이 청심루와 여주목 관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은 것과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점들을 갖다가 비춰봤을 때 사실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여주목 관아와 그리고 청심루 복원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 숙제를 얻었다라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3년이 여주시 승격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전도 얼마 전에 이제 대전 시승격 70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던 그런 해를 갖다 기념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개최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청심루 복원과 여주목 관아가 복원이 된다면 여주시 승격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여주 방문의 해도 한번 좀 개최해 볼 만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여주 세종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 여주시의 관광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께서 이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제주목 관아, 그 다음에 양주목, 충주 읍성, 그 다음에 공주목 동원이라든가 이제 충주의 청령원이라든가 나주목 관아라든가 이런 어떤 복원 사례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 집중적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복원은 성공적으로 그런 거둔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떤 집중적 투자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복원된 관아들이 그러한 역사 문화재들이 과연 얼마나 이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데에서는 저는 좀 퀘스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관광학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요즘 사실 우리의 이제 이 관광의 패턴은 이 보는 관광에서 사실은 이 체험 관광 이쪽으로다가 이미 옮겨간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역사 문화재들에 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보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그 여주목 관아의 복원과 그리고 청심루 복원에 맞춰서 이런 어떤 그 문화재들을 단지 복원에 그치지 말고 여기에 스토리를 제대로 입혀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이젠 스토리텔링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스토리 두잉까지 좀 옮겨가는 그러한 필요성을 갖다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공유 관광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봐서 여주에는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라든가 더 나아가서 스토리 두잉 차원에서의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좀 뭐 여주시가 못한다면 우리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라도 좀 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좀 양성을 해서 집중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라든가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은 누가 주체가 돼야 되냐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사례를 하나 좀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좀 그 일본을 좀 뭐 구석구석 좀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그 큐슈의 지역에 가면요 오이타현에 그 히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히타라고 하는 도시는 이 경기도의 경주라고 하는 그런 별칭만큼 여주가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물의 도시 여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히타라는 도시도 바로 일본의 제2의 교토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고 역시 물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그 잠깐 휴식 시간에 그 이 호텔 옆으로다가 나가서 여강을 갖다가 좀 보면서 히타라는 도시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히타라는 도시에는 사실 물을 갖다가 활용한 그런 관광 자원, 그 다음에 또 제2의 교토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여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문화재를 하나의 그 이 히타라는 도시는 마메다마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상가를 갖다 조성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경제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통 거리 뭐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일본의 게다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 그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한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다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 복원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자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즉 그 문화재를 갖다가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히타라고 하는 도시는 이 강을 갖다가 강의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배를 좀 많이 띄우고 있는데요. 저도 뭐 지금 옆에 나가 보니까 황포도배가 이렇게 저 계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히타도 많은 배를 띄워 가지고 그곳에서 히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이세키 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한정식과 유사한 그런 정식을 갖다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갖다가 도모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좀 봤기 때문에 우리 여주도 그런 노력을 좀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주 그 여강에서의 어떤 뱃놀이도 하나의 또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그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그 자료에서 보면 겸재 정선의 청심루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도 보면 배 띄우고 노는 그런 그 모양을 갖다가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정수영의 저 한인강 유람도에서도 보면 그 배를 띄우는 그림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역사적 자료를 우리가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안동희 여주문화원 사무국장님께 하나의 질문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200페이지에 보면은 그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 보면 여주목 관화와 청심루 복원에 대한 자유 위견 그 분석 결과에 보면 그 공무원분들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뭐 아마 이 자료만 좀 가지고 본다면 더 급한 곳에 써야 된다는 게 이제 뭐 11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정확한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게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공무원들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그 문화재 복원에 대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원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문화재 복원에 따른 그것을 어떻게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수경 교수님, 아주 질문도 짧게 하셨지만 질문은 짧게 하셨지만 많은 어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한동희 사무국장님께서 짧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사에서는 이제 여주목, 그다음에 청심루의 인지도 정도, 그다음에 여주시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여주시에서도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래전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원 필요성과 시민들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복원 필요성, 그렇다면 여주목 관화와 청심루를 나란히 이제 제자리에 원형으로서 복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이제 주로 던졌고요. 그 청심루하고 영월루가 그 여주목 관화가 현 자리에 이제 여주 시청이나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은 그 자리에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원이 됐을 때 어떤 효용이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의는 별로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 복원에 대한 의견에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응답률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게 기재식인데 시민이나 공무원분들 모두가 많이 이제 이 응답은 하지 않아서 이 응답을 전체 의견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구도심 이제 활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은 그 자리에 여주시청이 나가면 그 자리에 시청을 짓는 것으로 여주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시청보다도 관아터와 이 청심루를 복원해서 구도심의 문화벨트 이로 삼고 시청이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영 연세대학교 선생님이 이 토론문도 여기 가져오셨는데 주로 이상순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2020년 작년입니다. 그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제 구술사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여주에 계신 이제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조사를 하면서
여주 시민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의 어떤 에너지나 여러 가지 의지나 그다음에 장단기적인 여러 계획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여주학 연구소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 여주의 어떤 현재와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약 1년이 지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러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좀 이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아울러 배울 수가 좀 있었고요. 저는 이상순 발표자분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오긴 했는데 사실 앞서 이제 토론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내용들에 또 아울러지거나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희 문화원 선생님 발표자분께 이 여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고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 이 대표성이 좀 많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500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공직자분들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이 설문 내용이 자칫하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어떤 표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청심루 여주목 관아지나 청심루에 대한 관심은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는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상순 선생님께는 이제 사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러 예시, 다른 지역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주시에서 어떤 이제 구상이나 지금 전략을 짜고 계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시골이나 발굴을 해 보아야지 이제 사적지로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이제 엿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여러 요구가 나올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많이 짜보고 거기에 대한 좀 계획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로 이제 많이 여러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유구가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많이 들어주신 만큼 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발표자분들께 이제 질문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 토론회 같이 하고 계신 고부만 선생님도 이제 포함을 해서 뭐 여주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리빙랩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자산이나 환경자산이나 여주라는 도시공간의 여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좀 큰 그림들에 대해서 문화원도 박물관도 재단도 그다음에 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하실 분들도 뭐 이런 이제 일종의 로드맵을 좀 구축을 하고 여러 리빙랩을 좀 실험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순 실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주학에 대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다음 질문자인 한정수 교수님도 뭐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오영교 기중학연 해주신 오영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로드맵 부분은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로 방향 설정에 대한 정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 이전에 이제 문헌조사와 시발굴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는 학술 조사가 문헌조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일단 발굴 조사 결과 양주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발굴 조사 없이 이제 그 동원 구역을 복원을 해서 건축 복원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발굴 조사 결과 바로 앞에 이제 그 유구가 원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형태가 완벽한 복원, 이제 온전한 복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 발굴 조사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학술 고증이 그러니까 광범위한 문헌 그 고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적 복원의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복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는 많은 그 제가 여기 원고에 쓴 많은 그 지자체들 다양한 사례들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크게 겪으시는 것이 복원을 원래 자리에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는 부지 확보의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원도심에 주로 이제 취소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복원 사업들이 용이하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여주의 경우에도 이제 그 여주초등학교의 이전과 이제 시청사 복원에 대한 문제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의 다양한 논의들이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예정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미 30분이.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을 더 이렇게 할애해서 질문 받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수 교수님께서 질문 요지를 보니까 이상순, 노재현, 반재효, 조원기 발표자님에 대한 이렇게 토론문을 많이 작성해 오셨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상순하고 노재현 발표자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앞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 부탁인데 반재효 발표자님하고 조원기 발표자님에 대한 그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정수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고려시대사 전공자이고 이제 그 문헌사학을 갖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표문을 갖다 받고서 제가 이제 뭐를 갖다 해야 되는가를 갖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공이 고려시대사다 보니까 이 청심로에 대한 그 기원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천착을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문화재 내지는 사적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앞서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로드맵을 갖다 만들어 놔더라도 그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토론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시민사회와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다가 좀 한마디 드린다라고 하면은 청심루를 만약에 복원을 이제 시나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관에서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요즘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좀 돼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민간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어떤 그 기업 가치를 갖다가 잘 만들고 활용하는 데가 스타벅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어떤 그 누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도 좋은 아이템으로다가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다가 새로운 마인드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인드와 전통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먼저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이상순 선생님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답변이 대강 나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노재현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도 역시 뒤에 있는 반재우 선생님하고 조원기 선생님 발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청심리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1235년, 36년 혹은 이제 1257년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고려 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청심리의 기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각 세 분이 어떤 입장을 갖다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청심리의 기원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지에 그렇게 좀 적어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청심리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토론문을 갖다 준비를 하면서 저기 한국고전번역원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다 한번 쭉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청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누정을 가진 그런 지역이 영덕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평산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관하 누정으로 다 해가지고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덕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 쪽에서 제일 명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나올 정도로다가 그런 누정이 좀 운영이 됐던 것이 좀 확인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청심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여주 혹은 이제 여흥 혹은 여강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청심리를 갖다가 혹시라도 이제 복원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흥만의 혹은 여주만의 어떤 이 청심리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노재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동희 선생님이나 이제 아무래도 연주 문화원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청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 이제 다산 선생이 이제 얘기한 율기 6조 가운데에서 두 번째 조항에 보면 청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령이 깨끗한 마음 그런 것을 갖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관 누정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공무원들 내지는 이제 이런 관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마음을 갖다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어떤 그런 어떤 행정 차원의 어떤 이 청심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정립을 하는데도 이것도 역시 감안을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여주목에 대한 여주에 대한 여주학을 갖다가 이제 우리 오영교 기조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거 토론문 준비하면서 이제 여주에 대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이름이 왜 나왔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황녀가 나오고 또 영희가 나오고 또 위로 올라가니까 골래근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골래근정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구서당 10정에서 10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천에 있는 남천정하고 해가지고서는 그 색깔이 황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황녀 혹은 황효 해가지고서 그런 이름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는가 색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주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기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다채롭게 좀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기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이제 학술 연구를 갖다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오영교 선생님께서 정체성 문제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재유 발표자님, 이장호 발표자님, 조원기 발표자님 이렇게 돼 있는데 반재유 발표자님께서 먼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도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우선은 그 재원과 관련돼서 그 청심로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그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제 2주제 원래 노재원 선생님께 아마 올린 질문인 것 같은데 이규보 시문 같은 경우도 원래 제목에 청심로라는 제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행 연구에 근거하긴 한 거지만 그 내용을 우선 봐도 그 제목이라든지 첫 번째 수령구를 보더라도 고을 수령이 초청해가지고 연의를 했다라는 부분과 뭐 경련 부분에서 이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핀 꽃이 그 창기의 뭐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노정 앞에 있는 강의 맑음이 그 수령의 그 청렴함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주목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큰 규모의 연희를 열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청심로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청심로라는 이름 자체도 방금 그 한정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경치만이 아닌 이 수령의 그 맑은 심성, 청렴함 이런 것들도 이 시에 다 같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 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모군과 포은시에 연을 두었다라는 이 부분도 청심로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심로라는 이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덕이라든지 익산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오영규 교수님께서도 그 원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 한시의 그 모근시라든지 포은시 이런 부분에 연원을 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아마 그 비슷한 연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이제 스토리라든지 그 안에서의 함의들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한시 연구라든지 이런 여러 산문에 대한 연구들이 다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원기 학예사님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이게 아마 발표 내용 중에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주학 지역학에 대한 질문을 또 하셨기 때문에 여기 기조 강연을 해주신 오영규 교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여주학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주학은 기본적으로 여주의 모든 것을 뼈를 묻고 DNA를 간직하고 여주를 잘 아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해야 되는 일종의 학술 운동입니다. 중앙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공과 또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지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시민과 지역에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절박한 분들의 바람이 모여져서 이루어져야 될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그 학술 운동이지 학술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여주에 대해서 흘끗보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모든 것을 통사로 만들 수 있는 전국의 234개 지자체 가운데 손꼽히는 곳이죠. 그래서 구슬이 세 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여주의 특징적인 문화자원이나 역사자원을 만드는 것은 사실 여주에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는 뭐 여주에 있는 대학 또는 문화원, 세종문화재단 또 향토사학과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여주 출신의 학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수준이 낮든 어떻든 지속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한번 언급이 되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듯 이용당하고 하는 수준의 단편적인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장호 기자님이 눈물을 이제 지으시면서 96년도 요주가 목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1등 요주를 만들자라는 구호에 대해서 해고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요주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 같은 그 진정성 어린 마음들이 모여야만 수준이 낮든 어떻든 지속적인 요주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주학은 결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분들의 소망을 담은 지속적인 학술 운동이 되어야지 결코 일시적인 그런 폼나는 작업 또 일시적인 작업 선거에 맞춰서 이슈가 되는 작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주학이라는 게 요주의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주에서 있었던 모든 것만 연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인문과학의 기초는 요주의 것을 연구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연구도 있고 심지어는 여운형에 대해서 박헌영에 대해서 요주 실력사에 대해서 실력사 주지였던 박헌영의 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인물에 얘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주에 살고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영민시를 포함한 서울과의 연계성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기호남인과 사대부들의 존재 또 노론들의 세력들 이것을 획기적으로 잘 세팅해서 체계적인 인물 조사 구술 작업도 필요하겠죠. 마을 조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주를 차근차근 인문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이제 그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논리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전국과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성화하는 작업 이런 식의 계획이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정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모아서 열망적으로 해 나가셔야지 이걸 학자들에게 위탁하듯 맡겨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요주학은 스스로 해야 되는 자발적인 학술 운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한용수 교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한테도 여주의 향토사학자분께서 여주에 있는 아울렛에 모여드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강릉처럼 커피 문화와 문화를 전맥해서 뭔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주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게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여주학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모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관의 요구와 선거에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회계 단위를 강조해서 정책 연구만을 강조해서 실용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여주는 정말 역사문화 자원과 체계적인 인문학적 내용이 토양이 다양한 곳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작업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여주를 사랑하는 외지 전공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쏟고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중에 하나 세종대왕이란 주제는 세종에 대한 주제는 여주만의 주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주제이고 세계적인 주제입니다. 명성왕후에 대한 주제는 이미 학계에서 정리된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주에서만 이것을 전용화시킬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주에 살고 있는 이 10여만의 시민들은 여주에서의 자기들의 삶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까운 현대사, 근대사, 심지어는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역사적 흔적과 조직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수훈과 장시 또 여강의 풍강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여주목에서 이루어졌을 실제 여주목에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을 관아가 직접 기능적으로 작동했던 시절에 활발했을 여주시청 앞에 도로의 모습과 그곳을 드나들었던 도포 입은 양반들과 일반 평민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내면서 그려낸다면 훨씬 더 다양한 여주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산뜻한 그런 신선감을 덧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주 관아와 또 청심루가 복원되면은 훨씬 더 여주 분들을 묶어낼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불교 문화와 앞뒤 시기를 연계할 수 있는 또 밴딩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벅스든
또는 여주 아울렛이든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 그런 산물로서 만들어진 모든 관광 이슈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과 이제 접목화되면서 뭐 청심루표 스타벅스의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결합이 되면 더욱 좋겠다. 근데 그 전 단계는 여주에서 스스로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복원 이것을 먼저 시작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흘끗뽑기가 아니라 여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 자산은 정말 많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작업이 마침 여주초등학교 이전과 함께 부각이 되는 곳이 그냥 시청을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은 어디에 옮기더라도 시청은 중심가니까 오히려 이런 역사적 자원이 없던 것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모든 234개의 지자체 노력인데 하물며 서울시 어느 구는 그냥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여주는 기양 1500년의 역사를 분명히 간직하고 있고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못 살리느냐 하는 말을 저는 이제 안타까운 역사학자이면서 또 지역학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언하고 있는 학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직을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는 정책 과제나 해결 단위를 따지 말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작업이 있다면 여기에 와 있는 외지에서 온 이 전문학자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각 분야에 따라서 조언도 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토론과 질문은 이걸로 끝내기로 하고요. 제가 저도 오늘 발표자 중에서 이장호 발표자님하고 안동희 발표자님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이장호 발표자님께서 마지막 그 말을 맺지 못하시고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마무리 겸 해서 저도 청주에서 80년대 말에 청주에서 역사 자원으로서 중요한 것이 청주 읍성 그리고 이제 읍성 안에 있는 청주 관아 그리고 충청도 병마절도 사형이 이제 읍성 안에 있었어요. 충청 병영 이것들이 다 잊혀져 있죠. 일부 건물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옮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주 읍성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물론 없었고 이게 뭐야 하는 아주 그 의외의 반응 아무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글도 쓰고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읍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청주읍성 큰잔치라고 하는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말에 또 이틀 동안 청주읍성 큰잔치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청주 시민이라면 청주읍성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동희 그 여중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사가 여기 또 지역학을 선도해 나가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이장호 대표님이나 조원기 선생님, 안동희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이 선도를 하시면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장호 대표님께서 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학술대회가 있게 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정이 복받치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목이 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앞으로 이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라든가 여주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 이거에 대한 행사, 지역 축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널리 알리면 지금 이 여주 관아라든가 청심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모른다는 답변이 80%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1, 2년만 계속 행사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에서 선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당국이나 지역의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면은 조만간에 그래도 몇 년만 지나면 크게 알려지고 또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아 복원, 청심루 복원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주학 연구라든가 청주 관아, 여주목 관아, 청심루 복원 사업에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 돼서 앞으로 여주의 지역문화 발전, 지역 적응체성을 찾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종합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